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전에도 이괄의 난 관련 영상을 여러 보셨을 겁니다. 시대의 풍우나 상남자라고 이괄을 호평하는 이들도 있고, 이괄의 반란으로 인해 조선이 후금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 진정한 역적이라고 악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괄을 서인 정권의 삽질이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와는 무관하게 이후 조선 역사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역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많은 분께서 이괄의 난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기에 경과 소개는 최대한 간략히 하고 이괄의 난이 조선 역사에 끼친 영향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즉위한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인해 폐위됩니다.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은 조선의 정권을 장악했고, 이괄은 반정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반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괄이 자신은 2등 공신이 되었는데 반해 그다지 기여한 바도 없는 김류가 1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고, 변방으로 쫓겨난 것을 참지 못해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괄은 반정 공신으로서 충분한 예우를 받았고 큰 불만이 없었을 뿐더러 김류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괄이 북방을 지키는 부원수로 임명된 것은 당시 후금을 건국한 여진족의 동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무장을 보내어 북방을 지키고자 했고, 이괄에게 최정예병 1만 5천 명을 딸려주며 굳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괄 또한 최선을 다해 북방을 수호하겠다고 충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괄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인조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만 고변이 지속되자 확인을 위해서 이괄의 아들을 조사하자는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아들이 역적인데 아비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순순히 아들을 보내놓고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왕 한 번 바꾼 거 두 번은 못 바꾸겠냐 하는 심정으로 들이받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후자를 택합니다. 엄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다가 진짜 역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면서 공신이 되어 출세하고자 하는 이들은 조선 역사에 있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남이 장군 같은 아까운 인재도 그렇게 희생되었고, 이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괄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한 문회는 그 뒤에도 또다시 엄한 사람 역모 꾀한다고 무고를 했다가 유배를 가기도 하는 등 상습적 역모 고변 호소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덜 떨어진 인간 몇몇이 역모 고변을 한다 해도 인조와 당시 실세였던 김류가 이괄을 믿었기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류와 더불어 최고의 반정 공신이었던 이귀가 이괄을 문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부터 판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역모 고변이 정말 악질적이었던 것은 당시 북방을 지키던 조선의 3대 에이스인 이괄, 정충신, 한명련을 모두 역적으로 몰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지면 조선 북방의 방어선이 어떻게 되든 알 바 없고, 난 저들을 희생시켜서 출세해야겠다는 그릇된 욕망을 지닌 이들이 벌인 협작질에 권력자인 이귀가 동조하고 나서면서 판이 커진 거죠. 조정에서 보낸 금부도사가 아들을 압송하려고 들자 물러설 수 없던 이괄은 역적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되고 있던 한명련을 구출해서 반란에 가담시킵니다. 이로써 북방의 3대 에이스 중 둘이 반란군이 되어 말머리를 한양으로 돌렸습니다. 다행인 건 이괄과 내통했다고 모함받았던 정충신이 도원수 장만에게 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반란 토벌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상황은 이괄과 정충신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괄의 병사들은 정예병이었지만 반란군이 되었다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결속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까지 가는 동안 상당수의 병사들이 이탈했습니다. 반대로 정충신의 병사들은 오합지졸이었기에 싸움만 벌어지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전투에서 반란군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괄의 병사들이 대거 투항해 왔는데 이를 공격으로 오인하고 관군이 흩어져 도망쳤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예병을 거느리고 있던 이괄은 빠른 진격전을 펼쳐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하지만 한양 점령 이후 자만하던 이괄은 토벌군에게 패하고 도주하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면서 반란은 종결됩니다. 조선 중기를 뒤흔들었던 이괄의 난은 평정되었지만 이후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북인들을 몰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권을 잡은 서인들과 그에 결탁한 남인들은 북인이 이괄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면서 북인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붕당은 서인과 남인의 양자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붕당 정치의 대립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군사적으로 북방의 방어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반란군인 북방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진압에 동원된 다른 지역 군사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은 엄청 약화되었고 따라서 후금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후금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괄의 난이 아니더라도 조선이 승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순식간에 북쪽 방어선이 뚫리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포로로 잡히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할 겨를조차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어차피 질 전쟁이기는 했습니다만 더 비참하게 패한 원인은 바로 이괄의 난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쳐서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겼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후금군이 쳐들어올 때 앞장서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정묘호란 때 첫 전투가 벌어졌던 의주성에서 이괄의 부하들이 의주성의 약점을 후금군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맞서 끝까지 분투하던 의주 부유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 장군이었습니다. 셋째, 조선 조정을 영구적인 의심병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 초기부터 이징옥의 난과 이시의 난으로 인해 조선 조정은 북방의 무장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진족을 막으려면 정예병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배치한 정예병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만한 장수인 이괄을 보냈는데 이괄 또한 서인 정권의 삽질로 인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은 그 뒤부터 정예병을 몰아서 특정 무장에게 배치해주지 않습니다.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급하게 파견한 지휘관이 여러 군영에서 징발한 급조된 병력을 이끌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강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만 조선은 만국의 순간까지 이 의심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신미양요 때에도 광송보 전투 불과 3일 전 파견된 진무중군 어제연은 강화도 지리 파악조차 못한 채 여러 군영에서 차출된 혼성군을 이끌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은 확고부동한 약소국 태클을 타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총부대를 양성하면서 나름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였던 조선이었지만 서인 정권의 무능함과 인조의 우유부단함은 이괄의 난이라는 희대의 자살골을 터뜨리며 조선 군사력 증강의 마지막 희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이괄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